네, 안녕하십니까.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금융시장의 기술 분석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책은 이제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정석,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기술적 분석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제일 먼저 좀 추천을 해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을 조금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두꺼워요, 책이.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 번 좀 다독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이 책의 저자는 존 제이 머피라고 메릴 린치에서 이제 수년간 기술적 분석 파트 이사로 현직에서 오랫동안 성과를 좀 보여오신 분이 집필을 했고요. 그의 수년간의 노하우가 이 책에 좀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기술적 분석의 원리와 그리고 철학을 조금 바탕으로 그 위에서 우리가 실력도 쌓고 수익도 쌓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책의 조금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을 끝까지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신다면 이 추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추세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를 정확하게 어떻게 긋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신다고 하면은 추세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기법이 녹아져 있는 게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추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이 추세만 공부를 잘하더라도 다른 지지와 저항 돌파 모든 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술적 분석의 철학 또는 이론의 근거는 총 3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이 3가지가 모든 차트, 기술적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가치가 있겠죠. 시장 논리 같은 거,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녹아져 있는 모든 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법칙이 대부분일 건데 수요가 공급을 넘으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당연시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 또한 이거와 역행하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도 모두 이 캔들 차트의 움직임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더들 혹은 기술적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강세 또는 약세가 되는 데에 따라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껴맞추는 거거든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예측을 잘하는 건 아니다. 예측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모든 것을 반영되어 있다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 캔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추세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가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추세의 이론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게 전에 논리에서 시작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에서 나왔다고 하고,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계속 그 추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중요한 철학으로 내세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움직였던 차트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규격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 패턴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특히 어떤 심리, 돈 앞에 놓여있는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는 패턴은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이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를 놓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까먹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항상 내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더라도 이 내용을 반하지 않는 이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경지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추세의 근간은 이제 찰스 다운 이론에 기반해서 책을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찰스 다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웠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더블 바텀, 더블 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여기서 왜 손절을 해야 되고 여기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확확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된다고 기반하면 그렇게 외울 게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잘 소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찰스 다운 이론에서 추세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연속적인 상승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높이 끝났을 때,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높이 끝났을 때 상승 추세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말로만 보면 조금 어려운데 뭐 쉽습니다. 여기 고점이 있고요. 저점이 있는데 이 전 저점이 이 고점보다 얘가 더 높이 끝나면 돼요. 그리고 이 저점이 이 저점보다 높이 이 저점이 형성이 되면 이제 찰스 다운은 이게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점을 6개를 찍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찰스 다운가 말하는 상승 추세 최소의 단위는 점 4개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가 이제 추세가 최소 단위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는 구간은 1, 2, 3, 4 이 고점을 넘어갔을 때 구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의 시작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자가 이 6번이 되는 겁니다. 6번에서 완벽하게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세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다우이론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입니다. 반드시 이제 추세를 확인할 때는 거래량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이제 거래량을 조금 중요하게 인식을 해서 거래량은 반드시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팽창 또는 증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거래량을 감소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로 하면 좀 어렵잖아요. 뭐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로 보고,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여기서의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다시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여기 하락했을 때는 감소,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 증가,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상승 추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도 있잖아요. 하락 추세도 있는데 이거와 정반대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많아지고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줄고 많아지고 줄고 많아지고, 이러한 형태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세를 좀 그릴 때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누군가는 몸통 기준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꼬리 기준으로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추세선을 이제 그리는 방법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추세를 그릴 때도 이 캔들의 모든 움직임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그렸을 때는 항상 캔들의 꼬리 기준으로 추세를 그리셔야 된다는 거. 추세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꼬리 기준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세 도중에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거나 작은 추세 발생했을 때 추세선을 보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추세선을 가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점 4개, 저점이 올라가거나 고점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추세의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그럼 여기가 과연 이 돌파의 강도에 따라서 여기를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이 돌파가 정말 유효한 돌파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단은 기준상 상승 추세의 기준상 플러스 3% 꼴이 아닙니다. 몸통으로 3%, 그리고 2일 동안의 상승 추세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주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저자의 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고수들도 보면 이 기준이 다 있어요. 뭐 누군가는 플러스 15%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돌파를 완벽하게 했다면 플러스 15%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림백을 리테스트 구간을 해서 나는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여러분들이 백테스킹을 하면서 이 돌파에 대한 근거는 3%, 2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숫자로 가지고 이 매매에 임한다고 하면 이렇게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유효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그릴 때는 항상 꼬리를 기준 그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의 돌파가 나왔을 때 기준을 여러분들이 백테스킹해서 본인만의 기준점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 이 기준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와 돌파다 했다가 롱 잡았는데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채널 안쪽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패턴만 보고 들어가서 우리가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돌파에 대한 기준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트 상승의 힘, 두 번째는 얼마나 이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력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지, 이 저자가 말한 3% 그다음에 2일 원칙, 이거 지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유효한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세의 돌파에 대한 유효성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패턴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상승의 추세가 놓여 있다라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상승의 추세,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이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고점이 나왔을 때 이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깨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추세가 깨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전 저점, 전 저점, 고점, 이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져야, 점이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여기가 이탈돼야 비로소 하락의 추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패턴이 그냥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여기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패턴은 어때요? 헤드앤숄더죠.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오 이론을 알게 된다면 그냥 굳이 내가 이 헤드앤숄더를 봐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오 이론을 알게 된다면 패턴을 굳이 알 필요 없고요. 더블 바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내려왔어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들었는데 고점은 낮아졌지만 이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이거는 하락의 추세가 깨진 거잖아요. 하락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승의 추세가 진행이 되느냐는 아직 아닌 거죠, 여러분들. 어디가 진행이 돼야지 완벽하게 되느냐, 여기 고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비로소 얘는 상승의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거, 결국에는 추세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패턴을 알 필요도 없고, 추세에 대한 심화된 과정을 알게 된다면 기술적 분석이 전부다. 이게 추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이제 추세에 대한 기본이거든요. 사실상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할 건 없다. 패턴이라든지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의존하지 않고도 이 추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떠한 방향이 정해졌을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위아래 이러한 지그재그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개념이 없으면 기술적 분석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그재그 움직이는 이 패턴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횡보해주는 구간이 있잖아요. 시장이 가격 자체가 횡보할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횡보하는 추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갔을 때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한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혹은 고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사실상 이 추세를 이용한 매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이렇게 횡보해주는 이 박스권 수평해주는 이 장세에서는 관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내용을 조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혹은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숏이라든지 롱이라든지 대응을 하면 되지만, 이런 박스권 움직임에서는 괜히 어설프게 매매했다가 오히려 크게 좀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 롱이다 하고 여기 쫓아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회귀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 4개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고 추세에 대해서 가져가셔라. 다우 이론을 항상 유념해 두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지와 저항의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의해서 좀 결정이 된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게 하락 추세가 있으면 이 하락 추세가 깨지고 나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하락 추세 이후에 수평적으로 의 물량을 조금 소화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수평적으로 움직였을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의 크기가 길면 길수록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고, 그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힘을 응축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얼마나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똑같은 여기를 돌파하는 게 나오더라도 요만큼의 거래량과 요만큼의 거래량은 다르거든요. 결국에 거래량이 많은 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많이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뭐예요? 더 높은 곳에서 팔기 위해서 여기서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다르다. 그래서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 여기는 뭐라고 바뀐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높았으면 여기서 지지되고 리테스트 되고 나서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 과거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기가 과거에 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지지와 저항 자리가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높은 지지와 저항인 건지 확인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지지와 저항 포함해서 모든 차트는 사실 사람의 심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이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은 이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로지 패턴,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패턴 등을 보고 매매를 하시고, 지지와 저항도 시간이나 거래량, 시기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돌파했던 여부, 이게 꼬리로 돌파했는지 몸통으로 돌파했는지 그 정도의 여부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자도 그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얘기를 좀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요인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결국엔 모양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되었을 때 여기가 저항이었다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저항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를 하거나 매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저항 가격을 돌파하고 나서 미리 돌파를 하게 된다면 미리 매도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그리고 아니야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 자신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가 들어가거나 더 많은 이제 물량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결국엔 이 돌파했던 자리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기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많은 물량들이 매수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지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볼 때 어떠한 인간의 심리가 이 차트에 녹여져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내가 원하는 경제에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측과 달리 충분히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실수를 깨달았을 때 지지와 저항이 변화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아까 추세를 돌파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저자가 말하는 기준은 몸통으로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 저항 위에서 2일간은 버텨줘야 된다라는 이 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백테스킹 혹은 나만의 기준을 꼭 세워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영상 안에 다 담기에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추세에 제가 이제 방점을 찍고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린 거고요. 반전율이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추세가 이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하는 것은 보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피보나치를 이용한 내용인데,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건 382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돌파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18까지 이제 저점을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 이 저자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단순히 이제 저점 대비 고점에서 33%,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6%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 66%를 깨게 된다고 하면은 이 추세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50%의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피보나치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는 책에서 한번 상세하게 조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반전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를 쭉 달게 된 영망치형 캔들과 그다음에 아랫꼬리를 쭉 달게 되는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의 기조가 갔을 때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전일 캔들의 종가보다 아래의 종가가 마감되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을 때는 반전의 신호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더 있고요. 여기서도 이게 저점이었을 때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이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랫꼬리가 쭉 달리면서 엄청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반전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 워낙 이제 영상 자체가 좀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이 추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하셔서 다독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고 정석적인 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석에서 벗어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에는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